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봉조장 창고 광흥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한양에서 일하던 관리들은 1년에 4번, 또 18세기에 들어서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강 서강에 녹봉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월급을 받으러 가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서강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 충청, 황해, 평안도로부터 이 바닷길을 통해서 운송된 세곡들이 보관이 되고 있는 창고인 광흥창, 풍조창이 있었고, 이곳에서 관리들의 녹봉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용산 지역에는 용산창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 창고가 있었는데, 한강을 통해서 운송되어 온 쇠곡이 군자감, 풍자창 등에 보관이 되면서 군자감의 쇠곡은 군량미로, 또 풍조창의 쇠곡은 왕힐령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월급 명세서에 해당이 된다는 녹패가 되겠고요. 이렇게 녹권에는 다달이 정월에 2월, 3월, 4월, 5월, 6월 등 이렇게 지급됐을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다달이 녹봉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한강변에 이렇게 창고가 마련이 되게 되었던 것은 대단히 부피가 크고 무거운 쇠곡들을 이렇게 당시에는 육로보다는 백기를 통해서 운반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지역의 강에 강창이 있고 이 강창에서 모아진 것이 바닷가 쪽으로, 해창으로,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경창으로 이렇게 모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경창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큰 배에 실려서, 좋은 선에 실려서 서울로 모여지다 보니까 모든 세곡들이 결국 서울로, 한양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 한양의 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들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창고가 바로 이 소양강창, 흥원창, 가흥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3대 조창으로 이 흥원창, 소양강창, 가흥창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불려졌었던 것이 충주의 이 가흥창이 되겠고, 오죽하면 이 흥청망청이라든지 떼돈이라는 말이 이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목계나루에 와 마주보고 있는 이 조창인 가흥창이 이 충청도 지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강의 대표적인 조창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한강 상류 지역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류로 가는 중간 길목에 바로 이 목계나루가 발달했고, 그 마주보고 있는 조창인 가흥창이 함께 발달할 수 있게 되어서 충주를 대표하고 있는 남한강의 대표적인 조창이 바로 이 가흥창으로 발달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물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런 상업과 유통의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가흥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강병의 서강 지역에는 이 광흥창을 중심으로 하는 조창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이에 비해서 용산 지역에는 군자감 등과 같이 군수 물자가 모이는 창고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흥창을 끼고 있는 것이 이 창천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동네 이름이 창전동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붙여지는 것은 바로 이 창고가 있는 앞동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강에는 이런 광흥창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 광흥창에는 공민왕 사당이 모셔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매년 음력 10월 1일은 제례가 치러지는 이유는 이런 관리들의 녹봉 공간이 늘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공미랑 사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용산줄기에는 이 용산줄기, 오늘날의 그 효창공원으로부터 이어져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 용산 일대는 군자감과 각종 별고들이 있게 마련이었으니 군자감 창고인 강창, 그리고 훈련도감 군인들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벼령창이라든지 또 휠미와 대동묘를 부각한 신창 등이 이곳에 운영이 되게 되었고, 특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군량 및 창고가 있었던 군자감 터가 오늘날 KT 디지털 데이터 창고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이는 곳처럼 물자가 모였었던 것이 이란 용산의 군자감 터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이 용산 지역에는 군자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강 지역에는 광흥창을 중심으로 해서 녹봉 저장 창고로서의 기능을 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강창을 중심으로 했었던 조운이 쇠퇴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게 되는 저희 기차와 전차, 육로 교통들이 이렇게 대체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교통의 중심지로 이곳이 대체되게 된 것 또한 이런 물자의 유통과 바로 이 광흥창과 군자감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던 전통이 이어져 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 광흥창이 있었던 곳이 이런 전철역 가까이, 지하철역 가까이에 이렇게 이런 지하철역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광흥창 일대가 오늘날 젊은이에 걸린 홍대거리와 이렇게 지근 거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결국 한 달 아주 고단한 관리 생활을 이 녹봉을 받는 기쁨으로 대체되면서 잠시 회포를 푸는 공간이 이 서강 지역에 되었고, 그 전통이 오늘날 홍대 거리로 이어져 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물류의 거점이 되었었던 이 서강과 용산 나루 근처에 이루어졌었던 광흥창인 풍저청 군자감의 전통과 그것이 이어져 오는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 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